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3장과 4장 만보기 앱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같이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3장 만보기 앱 첫 번째 버전 만들기. 자, 먼저 우리가 만보기 앱을 만든다. 지금 이것을 예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앱을 만들 것인가 아이디어를 먼저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과정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슨 앱을 만들까 고민을 한 거죠. 이 경우에는 만보기 앱을 내가 만들어 보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무슨 앱을 만들지 생각을 하고 나서는 내가 만들려는 앱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이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만보기 앱은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만보기 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몇 보를 걸었는지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앱에서 내가 걷는 걸음수, 그 수를 알려줄 수 있는 게 가장 핵심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그 기능을 구현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을 던져 보세요. 그러면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그 기능을 구현할 수 있을까?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공부도 좀 해야 될 거고, 생각에 이게 찾아보니 앱 인벤터에서 제공하는 팔레트에 서랍을 뒤져보니 만보기 센서가 있더라는 거죠. 만보기 센서를 이용해서 걸음수 데이터를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만보기 센서를 이용하고, 그래서 만보기 센서에서 걸음수를 측정해주면 그 걸음수를 스마트폰 화면에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기본적인 만보기 앱을 개발하는 방법은 이제 머릿속에 그려진 겁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조금 아이디어를 업그레이드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만 개발한다 그러면 내가 핸드폰을 들고 스마트폰을 들고 걸어 다니는 동안에 항상 걸음수가 측정이 되겠죠. 그런데 항상 걸음수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시점에 걸음수를 측정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일어나서 지금은 걸음수 측정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운동할 때, 공원에 산책 나갈 때, 산책 나가는 시점에 딱 스위치를 켜고 그때부터 이제 내가 한 30분 걷고 나서 내가 몇 보 걸었지? 딱 그때 알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걸음수뿐만 아니라 이동거리도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기능을 하나하나 적어보고 내가 개발하려는 앱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화면을 어느 정도 그려볼 수가 있어요. 만보기를 어느 특정 시점부터 해서 작동하게 할 거니까 시작 버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그때부터 이제 걸음수가 측정이 되는 거고요. 됐어 이제 그만할게 하면 정지를 딱 누르면 이제 그때까지만 걸음수가 측정되는 거죠. 그리고 측정된 걸음수는 화면에 보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동거리도 함께 보여줄 수 있게끔 아주 간단한 화면이죠. 이렇게 앱의 개발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무엇을 개발할 것인가, 어떤 기능을 가질 것인가를 구체화해야 돼요. 그걸 한번 적어보시고 그 화면에다가 스마트폰 화면에 어떻게 보여주면 좋을 것인가, 어떤 버튼이 들어가고 어떤 내용이 보여질 것인가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화면 설계예요. 별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거를 개발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앱 인벤터 화면으로 넘어왔어요. 이걸 할 때 여러분들 여기 AI 스타터 실행시켜 놓고요. 이거를 띄워놔야지 에뮬레이터가 작동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는 에뮬레이터를 연결하려고 하면 이제 연결하기에 앞서서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선택해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죠. 그래서 일단 요 AI 스타터는 해놓고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에서 교재 50쪽입니다. 교재 50쪽 보면서 따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 똑같이 할게요. 프로젝트 이름을 페도미터 만보기로 입력하고서 확인을 해줍니다. 페도미터라는 프로젝트 여기 시작이 됐죠. 여기 프로젝트명. 왜 화면 설계가 중요하냐면 아까 그 화면 설계한 대로 우리는 이 디자이너 화면에서 우리 화면을 꾸밀 거예요. 자, 어떻게 꾸미느냐, 그 그림을 생각하면서 가보면 되죠. 버튼이 몇 개였어요? 버튼이 2개 있었죠. 하나, 둘. 그리고 레이블 보여주는, 우리 디스플레이에서 화면에 보여주는 것은 기억나세요? 지난번에 레이블로 했었죠. 레이블. 이게 걸음수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여기 실제 걸음수 값을 보여주는 레이블, 그리고 이동거리를 표시해주는 레이블, 실제 이동거리의 값을 표시해주는 레이블. 자, 이렇게 컴포넌트가 한 6개 정도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만보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는 눈에 보이는 컴포넌트지만 조금 내려오면 센서 서랍을 가보겠습니다. 센서 서랍 가면은 되게 많아요. 가속도, 바코드 스캐너, 바로미터, 시계, 자이로 센서 등등등.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건 만보기죠. 만보기를 끌어다 놓겠습니다. 근데 만보기는 화면에는 보이지 않네요. 요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 그래서 밑에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컴포넌트가 적재가 된 거죠. 자, 이렇게 하고서요. 이제 이 내용들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버튼 1의 텍스트, 버튼 2의 텍스트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기가 좀 그렇죠. 우리가 화면 설계한 대로 여기는 시작, 여기는 정지, 여기는 걸음수, 여기는 0. 이 내용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바로 수정이 안 된다 그랬죠. 자, 여기를 바꾸고 싶으면 얘는 버튼 1인데 얘를 클릭하면 여기 속성 쪽에 가서 바꾼다고 했죠. 버튼 1의 텍스트 이쪽을 바꿔줍니다. 여기를 시작라고 하면 바뀌었죠. 버튼 2의 텍스트 여기를 찍고서 바로 이렇게 가도 됩니다. 이쪽에서 버튼 2가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요. 정지. 또 요거를 찍어도 되겠죠. 이렇게 얘는 레이블 1의 텍스트는 뭐예요? 걸음수였죠. 걸음수. 레이블 2의 텍스트는 숫자 0이었어요. 이렇게 레이블 3의 텍스트는 이동거리.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레이블 4의 텍스트는 초기값 0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까 화면 디자인했던 거하고 똑같이 만들었죠. 자,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게 잘 만들어지고 있나 우리 스마트폰에 에뮬레이터를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스타팅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 지금 구동이 되고 있고요. 자, 에뮬레이터가 떴죠? 이제 여기가 이제 구동이 자, 여기 에뮬레이터에 잘 보이죠? 시작, 정지, 걸음수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작을 눌러도 정지를 눌러도 반응이 없죠. 그래서 일단 블럭 쪽에 코딩이 들어가서 이 버튼에 생명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화면 디자인은 다 됐는데요. 요 앞쪽에 보이는 것은 이제 우리가 쓰는 사람들이 이게 시작인지 정지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끔 잘 보여줬지만 사실 이 컴포넌트 한번 가보시겠어요? 컴포넌트 보시면 버튼 1, 버튼 2, 레이블 1, 레이블 2, 레이블 3, 레이블 4 이렇게 돼 있으면 사실 얘네들이 여기서 어떤 게 이 버튼 1이 시작 버튼인지 얘가 정지인지 또 레이블 1이 걸음수의 값을 나타내는 레이블이 뭔지 사실은 우리가 잘 몰라요. 여기서는 이걸 누르면 여기 표시가 되죠. 얘가 레이블 2가 걸음수의 값을 나타내는 레이블이구나 하고 알 수 있지만 블럭 화면으로 넘어가면 요 컴포넌트 이 이름을 들고 들어가요. 한번 볼까요? 블럭 하면 어때요? 버튼 1, 버튼 2, 레이블 1, 레이블 2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이 상태로는 생명을 불어넣을 때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지금은 컴포넌트가 딱 6개밖에 없어서 이게 시작 아니야? 이게 정지잖아?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조금 더 화면이 복잡해지면 이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팁을 드리면 여기다 이름을 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버튼 1 이름을 바꿔볼까요? 이름 바꾸기 있죠? 이름 바꾸기 버튼 1 버튼이라는 타입의 언더바를 하고서 이름을 주세요. 시작. 그러면 얘는 버튼 타입이고 시작이다. 얘는 이름 바꾸기 버튼 타입의 정지 이렇게 되고요. 레이블 1 레이블 1도 바꿀 수 있어요. 좋긴 합니다. 하지만 요거까지 바꿔도 되지만 안 바꿔도 돼요. 레이블 2만 바꾸면 됩니다. 왜냐면 이 레이블 1은 걸음수라는 그냥 일방적으로 보여주기만 하는 애고 얘는 값을 우리가 조정하지 않아요. 근데 레이블 2는 0이라는 숫자 우리가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코딩을 할 때 얘는 손을 대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블 2 이름 바꾸기를 얘는 레이블의 걸음수 나중에 이 걸음수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만보기가 돌아가면서 우리 100보를 걸었다. 그럼 걸을 때마다 이 숫자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요 컴포넌트는 우리가 조작을 하는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조작을 하는 컴포넌트 위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레이블 4는 이동거리. 자,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면 우리가 쓸만한 애들은 다 이제 이름을 바꿨고요. 또 하나 여기 보시면 스크린 1으로 돼 있죠. 여기 스크린 1이라고 나타납니다. 여기 우리 실제
실행을 시킬 때도 이 스크린 1으로 나오죠. 조금 보기가 그렇죠. 요 이름을 바꿔주고 싶다. 어떻게 바꿔주느냐? 가장 큰 바탕화면은 바로 스크린이에요. 그래서 이 스크린을 선택하면 여기 앱 이름이라는 게 있고요. 이 앱 이름은 실제 여러분 앱을 설치했을 때 아이콘 밑에 나타나는 앱 이름 페도미터 이게 좀 그러면 만보기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만보기 한글로 변화가 없죠. 여기서는 당연히 변화가 없어요. 이건 앱을 설치했을 때 나타나는 거고요. 요거를 바꾸고 싶으면 밑으로 내리면 제목이라는 게 있어요. 제목 여기 스크린 제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만보기 이렇게 제목을 바꿔주시면 여기 만보기로 바뀌었죠.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앱을 개발할 때 이 제목을 바꿔주면 여기가 바뀐다.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서 블록으로 넘어가서 이제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을 눌렀을 때 만보기가 시작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버튼 시작 클릭했을 때 버튼 시작을 클릭했을 때 만보기가 실행돼야 되는데 만보기의 실행 만보기 그러면 어디 가야 되겠어요? 만보기 컴포넌트를 가보면 되겠죠. 만보기 컴포넌트 만보기 시작하기 요거를 호출하겠습니다. 딱 맞아 들어가죠. 레고 블럭에. 그리고 만보기 시작을 시켜 놓고요. 그리고 우리 정지 버튼이 하나 더 있었죠. 정지는 요걸 우리가 클릭하면 만보기가 정지돼야 되겠죠. 더 이상 걸음을 측정하지 않아야 됩니다. 역시 만보기에 가서 보면 정지라는 게 있죠. 정지. 만보기의 정지 기능을 호출하겠습니다. 우리가 막 코딩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만들어 놓은 만보기 컴포넌트에서 갖고 있는 요 함수를 호출을 하면 됩니다. 보라색은 보통 함수예요. 함수. 일을 하는 기능의 덩어리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우리가 걸어갈 때 어떻게 해요? 만보기에 있겠죠. 걸어갈 때 여기 있죠. 걸음이 감지되었을 때 언제 만보기 1에 걸음이 감지되었을 때 여기서 요 걸음수의 요 숫자와 이동거리 요 숫자를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블록에 가서 이 레이블 걸음수를 바꿔주면 되는데 지정하기 레이블 걸음수의 텍스트 이거 지난번에 우리 헬로 월드 할 때 했죠. 요거 지정하기 레이블 그때 레이블에 텍스트 값을 줬습니다. 여기다가 어떤 값을 바꿔줘야 되느냐 그때는 텍스트를 갖다 넣었지만 이번엔 요 숫자가 바뀌는 숫자잖아요. 만보기에서 걸음수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걸음수 위에 자 보세요. 이 커서를 걸음수 위에 딱 올려놓으면 바로 이게 나타납니다. 가져오기 걸음수 이걸 잡아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렇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 여기 이번에는 거리를 나타내야 되겠죠? 지정하기 가져오기 거리 여기다가 더 넣어야 되겠죠? 레이블 이동거리 여기 가서 지정하기 레이블 이동거리의 텍스트 얘를 가지고 여기다 놓고요. 얘도 조립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만보기 블록 코딩이 완료가 됐습니다. 만보기가 완성이 됐고요. 이제 시작 버튼을 클릭을 하면 만보기가 시작이 되고 여러분들이 걸으면 이 걸음수가 이제 올라갈 겁니다. 걸음수와 이동거리가 자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안타깝게도 에뮬레이터이기 때문에 만보기 센서가 작동을 하지 않아서 어떻게 이걸 올릴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폰을 갖고 있는 학생은 다음 영상에서 AI 컴패니언을 이용해서 실시간 테스트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본인의 안드로이드 폰으로 만보기 앱을 구동시키면 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만보기 앱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다음 이어서 계속 업그레이드 버전 강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